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역학적 연구들은 결국 이 운동이 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이라든가 여성의 경우죠.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또 대장암, 결장암, 또 폐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 운동에 의해서 그 위험성이 현저히 그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커니즘적인 운동은 어떻게 해서 암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전적 그 내용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기초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포 주기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자신과 동일한 또 하나의 세포, 두 개의 딸 세포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피 세포, 점막 세포 같은 것은 세포 주기가 매우 짧죠. 그러나 뉴런처럼 이 세포 주기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단기라고 하는 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이것은 이제 세포가 실제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그 분열기, 유사 분열기에 앞서서 이 분열을 준비하는 그런 그 기관을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은 G1 페이스, G1 단계가 있고 S 단계, S 페이스가 있고 G2 페이스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M 단계가 마이토시스, 즉 분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죠. 나눠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세포의 주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퀴escen스 상태, 즉 잠들어 비활동 상태, 세포 주기에서 나와 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랄까요? 침묵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이 세포가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포 주기에서 첫 번째 G1 주기를 갭1 주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주기에서는 보통 이제 세포의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리보솜 같은 그런 그 세포 소기관들의 그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이제 세포가 더 많은, 여기 보시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를 하나 더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을 G1 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단계가 S 페이스인데요. 이 S 페이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로 핵 내에서 DNA 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NA 양이 거의 두 배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이토시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G2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G2 단계는 세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M 단계를 갖다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갭2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이제 M 단계로 들어서서 M 단계에서는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는 과정. 그래서 세포 핵과 그다음에 세포 질이 균등하게 분할이 되면서 두 개의 이제 딸 세포가 되는 이 과정을 M 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G1 단계를 쭉 진행하면서 이 단계에서 뭔가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그 밖에 이러한 그 성장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 지나서 S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크 포인트는 G2 단계의 마지막에도 있는데요. 이 역시 예를 들어서 DNA 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이것을 이 단계에서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크에 문제가 없었을 때만
다음 단계 마이토시스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마이토시스의 중간 단계에서도 이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 세포 주기를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세포 주기를 돌아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침묵의 단계, 세포 주기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단계가 지오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오 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포 주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암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 DNA 더블 스트랜드라고 그러는데, 이중 나선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중 나선 구조에 어떤 손상이 발생할 때 이런 손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외인적인 요인, 또 내인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외인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 뭐 화학성 독성 물질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러한 DNA 데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즉 폐포 상피세포의 데미지죠. DNA의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사선이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감마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메인적으로는 이제 세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대사 산물도 이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ROS 활성산소죠. Reactive Oxygen Species에서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도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DNA 손상의 원인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duplication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세포는 그 자신이 손상된 것을 탐지해서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알아내는 장소가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 주기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손상이 있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이 세포가 스스로 수선하는, 복구하는, 손상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세포의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포의 복구 능력이 세포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상이 있을 때 복구가 어렵다 판단하면 세포는 스스로 죽는, 그래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세포의 계획사, 예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스로 이제 죽음을 택하게 됨으로써 좀비와 같은 괴물로 변하지 않는 거죠. 즉 암세포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세포는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손상이 복구되지 않고 또 부정확하게 복구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이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는 경우에는 크로모살 리어레인지먼트, 즉 염색체의 재배열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이죠. 염색체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재배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적인 안정성,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런 개념을 갖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포 주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G1 단계에서 계속 세포가 성장하면서 그 다음 단계, G1 단계에서 S 단계로 넘어가고, S 단계에서 G2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체크 포인트를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효소가 사이클린이라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CDK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CDK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스, 즉 이 사이클린과 같이 결합을 해서 요것을 보시게 되면 사이클린 D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이클린 6 또는 사이클린 4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클린이 아니라 CDK6 또는 CDK4라는 것이 있는데, 사이클린 D가 CDK6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이것이 이후에 계속적인
그 신호 전달 또는 활성화 과정을 거쳐서 계속적인 그 단백질의 합성이 이런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계속 세포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세포의 주기를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그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온코진은 말씀드렸듯이 세포의 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체크포인트를 지나서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그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이 유전자는 바로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는 바로 G1 페이스에서 S 페이스로 트랜지션 되도록 전환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전사인자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유전자 그룹의 프로토 온코진은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서 이 체크 포인트를 계속 지나서 계속 이 G1 단계에서 S 단계로 넘어가고 G2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M1 단계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는 반대로 그 성장의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나 DNA 합성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고 멈춰서 다시 G5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것을 이 체크 포인트에서 멈추게 하는 즉 브레이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합니다. 튜머 서프레서 진은 바로 이 부분, 이 트랜지션 G1에서 S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에서 전사인자나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클린 D나 CDK6와 같은 이런 단백질은 이런 효소들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 세포 주기가 체크 포인트를 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드라이버로서 역할을 하는 효소다, 엔자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토온코진은 이런 식으로 그 옆에 그 유전자를 자극을 해서 사이클린 D를 갖다가 생산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 CDK6를 생산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는 분리되어서는 그 활성화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이렇게 합체가 됐을 때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됨으로써 이것은 연쇄적으로 RB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기 E2F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있습니다. 이 전사인자와 결합된 형태로 있는데 이 전사인자는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 CDK 사이클린 컴플렉스의 그 복합체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분리되게 되면은 E2F가 비로소 전사인자로서 이 부분에 가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 G1에서 S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자극하는 여러 전사인자와 단백질의 합성을 갖다가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RB라고 하는 것은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하는데요. 이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하는 단백질이 요 E2F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해서 결국은 이제 E2F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CDK 사이클린 복합체의 작용에 의해서 이 RB가 활성화되면은 인산화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죠. E2F와 RB가 분리되면서 E2F가 이 부분, 즉 G1에서 S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유전자, 그것을 촉진하는 유전자에 가서 E2F가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단백질, 또 전사 인자를 갖다가 생산하도록 만들게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이 세포가 잘 성장하면서 이 체크 포인트를 넘어가서 G1에서 S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사이클린은 이쪽 단계에서도 있고 S 단계에서도 있고 이제 종류가 좀 다르죠. 그리고 G2 단계에서도 이 G2 단계에서는 사이클린 B와 CDK1 이런 형태로 이제 이 효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들이 또 계속해서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은 이 프로토 온코진이 손상을 입어서 DNA에 어떤 데미지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통제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사이클링과 CDK를 생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제대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세포 주기가 빨라지면서 과도하게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정상 이상의 이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 결국 그 이 마이토시스에서 과도하게 많은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것을 바로 이제 캔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토 온코진의 어떤 유전자의 손상 이것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는 반대로 이것을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즉 요 체크 포인트로 넘어갈 때 제대로 오류가 있는지 또 DNA 합성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체크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수선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아포토시스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도록 해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여기 브레이크라고 써야 되는데 브레이커라고 썼네요. 그냥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진이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요 부분이 튜머 서프레서 진이고 이 진은 세포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이 부분을 억제하는 것이죠. 마이너스를 표시죠. 억제함으로써 이 속도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리된 것이 있는데 uncontrolled cell growth, 즉 조절되지 않은 세포의 성장 또는 분화가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온코진, 프로토 온코진의 너무 과도한 활성화 이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와 아주 관련이 깊은 진이 RAS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AS, RAS 진이 그러한 그 암의 발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MYC 진 같은 것이 이런 암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온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튜머 서프레서 진이 이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아도 암이 잘 발생하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진이 P53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53 진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이러한 그 세포의 주기가 빨라지면서 세포 디비전, 세포의 분할이 정상 속도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라스 진을 중심으로 해서 또 튜머 서프레스 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막 아래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그 세포의 성장이라든가 또 뭐 세포 주기의 어떤 진행을 조절하는 역할
또 아포토시스 뭐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된 아주 중요한 키 엔자임,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세포막에 있는 그로스 팩터 리셉터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그로스 팩터들이 있죠. 뭐 VGF라든가 EGF 뭐 굉장히 뭐 많은 성장 인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성장 인자들이 이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라스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즉 이런 활성화는 결국 세포 내에서 연쇄적인 그런 인산화 과정,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TF, 요것은 뭐 이제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의미합니다. 전사인자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전사인자가 이제 핵내로, 세포 핵내로 들어가서 바로 요 프로토 엉코진 부분에서 라스진, 이 라스진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라스진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라스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트랜스크립션이 이루어져서 이 라스 단백질은 결국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러한 신호, 그로스 팩터에 대한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작용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 진은 이제 또 다른 요 진을 갖다가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여기 표시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진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입니다. 사이클린이라는 효소, 그 다음에 또 CDK라는 효소, 요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결합된 상태가 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세포 주기가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단백질 합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세포의 성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포 주기의 체크 포인트를 계속해서 바이패스하도록,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다 거치게 되지만은, 문제는 요 라스진이 뮤테이션이 발생했다.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외인적 또 내인적 요인에 의해서 라스진의 뮤테이션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진이라든가 또 여기 MYC 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이제 MYC 진 같은 것이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너무 활성화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활성화됨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이클린과 CDK가 과하 생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백질 합성이나 세포의 성장이 정상 속도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세포 주기의 체크 포인트를 바이패스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이패스함으로써 어떤 그 복제의 오류, DNA 합성의 어떤 오류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수선되지 않거나, 또는 세포 아포토시스, 세포의 계획사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무한 증식하는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온코진의 지나친 과활성화, 특히 이제 RAS가 이 캔서와 아주 관련을 져서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그 RAS 진의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이런 캔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튜머 서프레서 진이 여기 있는데, 대표적으로 P53 진이라는 것이 이 튜머 서프레서 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는 역할은 이 그 DNA에 어떤 그 데미지,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탐지하는 작용을 하고, 이 탐지된 DNA 데미지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백질이 P53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53 진으로부터 이 P53 단백질이 생산이 되면 이것이 하는 역할은 DNA를 수선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그 효소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운동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OGG1 같은 그런 효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DNA의 어떤 손상을 회복시키는 수선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여러 효소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 P53는 또 다른 그 단백질의 트랜스크립션을 촉진시켜서 결국 P21이라고 하는 효소, 단백질을 갖다가 생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효소들을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이제 사이클린과 CDK 컴플렉스를 비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가지고 이것을 딱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이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G0 단계로 즉 세포가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세포 주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셀 어레스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셀 어레스트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암의 발생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P53 단백질은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그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이것이 이제 판단하기에 더 이상 이 DNA 데미지가 너무 커서 이것은 이제 리페어 수선을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요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백스라고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데요.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BCL2라고 하는 단백질을 효소를 갖다가 억제를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그로 인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시토크롬 C라고 하는 효소를 방출하도록 합니다. 시토크롬 C라고 하는 효소는 이제 이 뭐랄까요 전자 전달계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한 고리를 이루는 중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토크롬 C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로부터 리킹된다, 빠져나오게 된다, 흘러나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효소, 즉 세포의 예정사, 계획사, 즉 아포프토시스를 세포의 죽음을 로 가는 그 단계를 계속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P53 진, 튜머 서프레서 진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암은 결국 이 온코진, 대표적으로 라스진 같은 것들이 과활성화되어서 어떤 뮤테이션이 발생을 해서 너무 과도한 사이클린이나 CDK를 생산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세포 주기가 체크 포인트를 바이패스함으로써 이 세포의 디비전, 세포의 분할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하고요. 또 하나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죠. 그래서 튜머 서프레서 진, 저 P53 진의 어떤 뮤테이션, 어떤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P53의 그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DNA 리페어라든가 셀 어레스트 또는 아포프토시스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게 됨으로써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결국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과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최대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운동과 관련해서 암의 예방적 효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티시스 이론으로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ROS라고 하는 것입니다. ROS는 Reactive Oxygen Species, 즉 활성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ROS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수시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운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ROS는 이런 그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의 어떤 생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수산기 하이드록실 라디칼의 생성을 통해서 세포의 아포토시스, 말씀드린 계획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돌연변이가 누적된 그러한 세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ROS의 생성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죽음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 세포가. 그런데 이제 특히 운동 중에 활동하는 근육의 이외에 비활동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내장 조직이나 이런 이제 여러 비활동 조직은 상대적으로 혈액이 적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이스케미아, 즉 허혈 상태가 있는데,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이쪽으로도 혈액이 많이 가죠. 이것을 재관류, 리퍼퓨션이라고 하는데, 재관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다량의 리옥시게네이션, 재산소화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ROS의 급격한 생성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변성이 누적된 세포들이 아포토시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전에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오래전부터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백스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죠. 이 백스라고 하는 것이 P53의 즉 튜머 서프레서 진에 의해서 생산된 P53 단백질이 결국 이 백스의 생산을 촉진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BCL2가 이제 억제되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이제 빠져나와서 리킹되어서 캐스케이드, 즉 캐스페이스 9, 캐스페이스 3 이런 효소의 단계를 거쳐서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과정이 이 그림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이 어떤 방어적인, 암에 대해서 방어적인 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항산화 효소, 내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산화적 손상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효소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의 전사를 촉진한다고 하는, 트랜스크립션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빨간색으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ROS도 많이 생성되고 호염증성 사이토카인, 대표적으로 인터루킨 1이나 TNF 알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종양 괴사인자 알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세포에게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 NF, 뉴클리어 팩터, 카파 B라고 합니다. 카파 베타. 그래서 이제 이 뉴클리어 팩터라고 하는 것은 핵 전사인자죠. 이 전사인자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핵 내에서 이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이제 이런 운동 유발성 ROS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즉 프로테인 카이네스 C의 경로, 뭐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역시 항산화 작용을 가진 효소들의 생산을 촉진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운동이 결국은 이 ROS의 생산을 갖다가 촉진하게 되는데, 이거 ROS는 세포 내에서 이런 여러 경로의 신호 경로를 갖다가 자극을 하게 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이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엔자임, 엔티옥시단트를 생산하는 그 과정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을 표시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이 항산화 효소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신호 경로가 스티뮬레이트 돼서 자극이 되어서
결국 항산화 효소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 항산화 효소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산화적 손상에 대한 인체의 방어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뮤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전은 DNA 손상을 잘 수선하는 그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베이스 DNA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뉴클리오타이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 구아닌, 시토신, 뭐가 있나요? 티민, 아데닌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특히 이제 구아닌이라고 하는 요 베이스는 산화적 손상에 아주 취약을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되었을 때 이러한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이 물질을 측정을 해보면은 산화적 손상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것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의 생성은 이런 효소, OGG1과 같은 이런 효소, OGG1은 옥시구아닌 글리코실레이스라고 하죠. 옥시구아닌 글리코실레이스 1에 의해서 이거 하나의 효소입니다.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DNA가 아까 어떤 브레이크 되었을 때, 손상되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다시 수선하는 그런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은 운동 훈련을 시켰더니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이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했더라는 그런 보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아솜 같은 이런 일종의 이제 이것도 변성된 단백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의 이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컴플렉스다, 물질이다, 효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프로테아솜의 활성도도 운동에 의해서 증가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떠한 그 단백질의 변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은 이제 뉴클리오타이드, 즉 베이스가 뭐냐요? 시토신이죠. 그다음에 구아닌, 요렇게 이제 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쭉 이렇게 페어를 이루고 있는데, 요 시토신과 이제 페어를 이루고 있는 구아닌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즉 ROS에 의해서 손상이 되어서 요런 그 손상을 일으켰을 때 요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요 물질이 이제 생성되었을 때 8옥소 하이드록시 디옥시구아노신이라고 하는 요 이제 손상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되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효소, OGG1과 같은 효소, OGG1은 옥시구아닌 글리코실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기 제거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손상된 것을 잘라내고 대신 이제 원래대로 구아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복구하는, 리페어하는 작용을 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복구에 성공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리페어 되지 않은 상태로 리플리케이션이 되면 그래서 어떤 뮤테이션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났습니다. 요 아민과 티민으로 아데닌과 티민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뮤테이션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어떤 암의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연구를 소개드리면은 정기적인 운동,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간 나이가 많은 노화된 쥐를 훈련을 시켰더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아닌의 산화적 손상의 지표죠. 바로 이 손상 지표인 8옥소 HDG가 젊은 쥐 수준으로 감소했다. 근데 이런
수준의 감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페어의 DNA 손상을 수선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효소죠. 이 효소의 증가의 수반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연구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S는 젊은 좌업쥐고 OS는 늙었는데 운동을 안 시킨 쥐, 세덴터리 쥐죠. 그 다음에 OE는 늙었는데 운동을 시킨 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이 먹었어도 젊은 쥐 수준으로 행내에서 이 산화적 손상의 지표가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52%나 감소하더라.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45%나 감소해서 오히려 이제 이 젊고 운동을 하지 않는 쥐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은 어떤 산화적 손상의 지표를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운동은 모든 뭐 암을 무조건 다 예방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암은 굉장히 많은 변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아직까지 100%다 밝혀진 메커니즘적인 것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어떤 역할이나 효과를 갖다가 뭐 100% 이것이 다 막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정기적인 운동은 어떠한 그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원과 인체가 접하게 되었을 때 확률적으로 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현저히 낮추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이라든가 직장암, 결장암, 전립선암 같은 것은 분명한 그런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역학적인 연구라든가 또 더 확실한 메커니즘적인 연구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